안녕하세요. 오늘의 영화는 북클럽이라는 영화이고요. 2019년도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은 103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클럽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클럽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독서클럽입니다. 아니요. 2배속으로는 안 봤습니다. 네. 출연하는 배우는 슈퍼소니님도 어서오세요. 빌 홀더먼, 다이안 키튼, 제인 폰다, 메리 스틴 버겐, 캔디스 버겐, 앤디 가르시아 등 정말 많은 또 배우분들이 나오신답니다. 잘나가는 CEO이자 아직도 너무나 아름다운 비비안은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다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지 못한 옛 애인 아서를 만나게 됩니다. 비비안은 사랑의 누굴보다 저돌적인 것 같지만 사실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마음을 주고받은 상대는 60대 중반이 되기까지 아서뿐이었죠. 반면에 아서는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60대 중반이 된 아서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 후 일 때문에 잠시 산타니아에 들렸다가 옛 애인 비비안을 만나게 됩니다. 아서는 비비안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결혼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비비안이 남아있었거든요. 한편 비비안의 중마고 친구 다이앤, 쉐론, 캐론은 주기에 한 번씩 모여 서로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비안의 차례였어요. 비비안은 거침없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베스트셀러를 꺼내며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성에 좀 트여있는 사람이 비비안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이 책은 문화적 가치가 없을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비비안은 이번엔 내 차례이니 꼭 내가 추천해준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규칙이었죠. 서로의 차례에 본인이 재밌게 읽은 책을 나눠주고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느낀 바를 또 적기도 하는 게 이들의 모임의 목적이었어요. 한편 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 다이앤은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녀는 비행기 공포증을 알고 있었는데 출발 전부터 잔뜩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우고 마는데요. 남자의 이름은 미첼인데 그는 꽤 수려한 외모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진정제를 먹으며 애써 웃음을 짓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그녀의 공포증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비행기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그들은 천생연분처럼 잘 맞았죠.
다이앤은 북클럽의 규칙대로 취향에 맞지 않은 책일지언정 열심히 읽어보는데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충격적인 내용에 눈이 뿅 하고 뜨여요. 이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도, 그리고 영화로 아시는 분들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는 사실 어떤 책이냐면은 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좀 이 SM적인 그런 내용이 조금 첨가된 그런 책이랍니다. 예, 19금 책이에요. 읽을수록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에 다이앤은 눈이 뿅 하고 뜨이고 마는데요. 다이앤은 경악을 하면서 또 내심 재밌게 읽었어요. 미첼은 그녀가 재밌게 읽는 책이 좀 궁금해서 실눈을 뜨고 보는데 이게 그레이라는 책인 거예요. 미첼은 장난스럽게 그녀에게 읽은 책의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부끄러웠던 다이앤은 이 책의 이름을 제대로 말 못하죠. 하지만 짓궂었던 미첼은 그레이라는 책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둘의 짧은 만남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영화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이 4명의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각각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조금 장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비안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스스럼 없는 아서에 적당히 당황했어요. 아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비비안에게 저 호수의 분수에 동전을 던져보라며 소원을 빌라고 이야기해보는데요. 비비안은 낭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스피드로 망설임 없이 동전을 분수에다가 냈다 집어던져 봅니다. 그녀의 소원은 다름 아닌 지구에 대한 건강이었어요. 하지만 아서는 비비안과 다르게 굉장히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비비안이 분수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원을 빈 곳을 아서는 두고 볼 수 없었죠. 아서는 망설임 없이 분수의 동전을 다시 되찾기 위해 구두를 벗는데요. 물론 지구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이런 아서의 모습에 자극받아 버린 비비안 역시 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은 귀여운 물장난을 치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투닥거리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경찰이 나타나서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호수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됐죠. 이때 아서는 경찰에게 저기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젊은 시절 아서랑 헤어지고 나서 비비안은 정말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토록 끌리는 남자는 오로지 아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비비안은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는데요. 한편 딸들과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다이앤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1년 전에 떴기 때문에 이 딸들의 지극한 보호를 받으면서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마치 다이앤을 다 떨어져가는 낙엽을 대하듯이
에스컬레이터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서 푹 쉬라며 안마의자에 앉히고 본인들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카페로 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혜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행동을 제지했는데요. 다혜는 딸들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마치 좀비 세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혼자 있어도 외로웠지만요. 또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었죠. 여기 비비안의 친구 캐럴 부부가 있는데요. 브루스는 캐롤의 요구대로 곧 있을 파티에 있을 춤을 배우기 위해서 댄스 교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이 춤을 배우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거기다가 춤을 잘 춘다는 아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아내는 몇 번이고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결국 길어지는 수업에 브루스는 진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편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된 다혜는 황당한 승무원의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승무원은 다혜에게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 심지어 외출이 가능한 요일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종이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조종실에 기장 미첼이 나와요. 사실 미첼은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었어요. 미첼이 자신이 모는 비행기에 다이앤이 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작업을 권고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적같은 만남이잖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죠. 또 이 제복을 입은 모습이 또 이 다이앤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지각색 다른 넷은 서로 만나 그동안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이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합니다. 한편 캐롤은요, 브루스와 잠자리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며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사실 모든 부부가 좀 함께 살고 이러다 보면은 잠자리 횟수도 줄고 정말 이게 가족 같아져서 그런지 더욱이 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캐롤 부부는 달랐어요. 60대 중반인 나이지만 어쩌면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금실을 가진 부부였는데요. 심지어 캐롤은 남편이 이상형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하지만 6달이나 하지 못한 건 캐롤에게는 꽤나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롤스는 이런 캐롤의 마음을 아는지 아내의 욕구보다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주는데요. 브루스는 퇴직 후 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 없이 지냈어요. 캐롤은 남편이 오토바이 수리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을 내심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심사를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히든 카드, 바로 어린 시절 입었었던 유니폼을 꺼내 입어보기로 하는데요.
여기 다이앤의 사랑도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데이트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패션쇼 중이었어요. 너무 떨린 나머지 어떤 옷들을 입을까 열심히 골라보는데 친구들이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서로 더 즐거워하면서 다이앤의 옷을 골라주어요. 이들은 다이앤의 데이트에 굉장히 즐거워 보였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어울리는 옷, 바로 저렇게 검정 색깔 정장을 또 입고 나온 다이앤에게 이 옷이 너에게 딱 들어맞다며 맞는 조언도 해주죠. 잠시 후 다이앤과 뜨거운 섬을 하고 있는 미첼이 집에 찾아오는데요. 그가 정말로 멀끔한 외모에다가 그리고 옷도 굉장히 탁 정장으로 입었고요. 심지어 거기에 첫 데이트 날 무드를 살려준 꽃까지 준비해서 다이앤에게 줍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멋있는 남자의 모습에 소녀처럼 기뻐합니다. 사실 다이앤이 어린 시절 처음 만남에 덜컥 임신을 해버린 탓에 자신을 포기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지냈거든요. 그랬던 엄마로서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기에 그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죠. 한편 여기 셰런은요, 친구들이 모두 이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리고 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읽고서 바뀐 것을 느껴요.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누구는 썸을 타고 있고 심지어 캐롤은 아직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셰런은 연방법원 판사였는데요. 그녀는 예전에 한 남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셰론이 느꼈을 때는 조금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돈키호테라는 책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셰론은 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혼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썸을 타니까 문득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캐롤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 입었던 핏이 딱 몸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남편 앞에 서는데요. 캐롤이 또 엄청나게 몸매 관리를 잘 했는지 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이 잘 맞습니다. 캐롤은 남편을 다시 한번 꼬시기 위해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나왔던 대사들을 응용해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캐롤보다 이 낡은 오토바이가 다시 이 길로 달릴 수 있을까? 다시 구동이 될까? 시동이 걸릴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죠. 캐롤은 이 오토바이에 자신을 태우고 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이게 역효과가 난 게 아직 오토바이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브루스는 캐롤을 냉담하게 대응하면서 나중에 오토바이가 고쳐지면 그때 달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셰론은요, 거의 평생을 일만 했거든요. 그리고 판사다 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녀의 작은 일탈이 시작되죠. 남몰래 등록해놓은 인터넷 커플 매칭에 본인의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아주 운 좋게 한 조지라는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셰론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끼죠. 그리고 그녀 역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요. 조지라는 그 세무사를 다니는 한 그 남성분이십니다. 물론 걱정도 됐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술도 먹고 사귄다는 게 마치 이거는 이 사람의 정보도 잘 모를 뿐더러 혹시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셰론은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셰론이 굉장히 그 내숭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 저 오늘 한가해요라고 보내려다가 왠지 이 말까지 하면 너무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지웁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는 문자를 보내게 되죠. 셰론은 약속 시간을 잡아도 너무 불안한데요. 그러나 비비안은 그 남자가 너의 그레이일 수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앤은요, 여전히 딸들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엔부터 다이앤은 스파게티에 소금을 뿌려 먹었는데요. 딸들은 이제 소금도 뿌려 먹지 말라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다면서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앤은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는데요. 이게 10대 소녀도 아니고 마치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멋진 남자 미셸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혜는 이 남자를 조종사라고 정리해 놓았는데요. 잠시 친구의 전화를 받겠다면서 다혜는 밖으로 나가죠. 미셸은 다이앤에게 혹시 우리 또 언제 데이트 할 거냐며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요. 다이앤은 지금 딸들과 함께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첼은 딸들에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만들어 보라며 조언을 하죠. 결국 다이앤이 딸들에게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강도가 들어가지고 지금 가봐야겠다면서 딸들에게 어설픈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딸들도 엄마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딸들이 엄마를 아예 집으로 보내준 건 아니었어요. 딸들의 계획은 지아가 지금 방이 비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엄마를 집으로 모실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다혜는 원치는 않았지만 또 이 엄마잖아요. 엄마로서 딸들이 걱정하는 걸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셰론은요. 연애 매칭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근사한 저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남자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귀여워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셰론이랑 잘 맞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귀여운 부분이 이 남성분이 이 데이트에 나가기 위해서 셔츠를 5벌이나 갈아입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입은 옷은 셰론의 마음에 꼭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셰론은 우리 때와 데이트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과거에는 너무 그냥 마음에 들으면 그냥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과정이 많은 것 같다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셰론의 말에 조지 역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시다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요. 사실 셰론이 가장 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미심쩍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누구보다 진도가 가장 빨리 나갔죠. 셰론이 이날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속전속결 키스까지 하고요. 심지어 이 자동차에서 그 둘은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말입니다. 그날 이제 셰론이 또 굉장히 계획적인 게 이날 자동차 뒤에서 뭔가 둘의 밀집한 사랑을 하기가 좁다고 생각이 들어서 셰론이 앞으로 자동차를 좀 큰 걸로 사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동차 큰 걸 사면은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한편 다이앤은 미첼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미첼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근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비행기 조종무사다 보니까 본인의 작은 비행기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는 굉장히 낡은 비행기였지만 다이앤의 마음에 꼭 듭니다. 사실 다이앤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본인을 조금 포기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미첼은 딱 다이앤과 180도 다른 사람이었죠. 미첼은 이런 다이앤에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며 조금 조심스러운 다이앤을 세상 밖으로 계속 꺼내주려고 하는데요.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야 또 이 끌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둘이 딱 그랬어요. 둘이 정반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둘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끌립니다. 다이앤은 모험적인 미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둘은 잠시 미첼의 집에서 묵기로 하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하루 이상 전화가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루 이상 동안. 딸들이 결국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딸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루 동안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딸들은 혹시 어머니 역시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이앤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하게 되고 결국 미첼의 집까지 출동하게 되는데요. 딸들은 그곳에서 엄마가 웬 남자랑 찐하게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이앤은 너무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가정이 소홀하지 않은 굉장히 참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죠. 마치 내 속살을 제 3자에게 보여주듯이 민망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한편 미첼은 이런 상황이 좀 웃기기도 했어요. 사실 좀 재밌잖아요. 다이앤은 이런 미첼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첼은 지금까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지 않은 이 남자는 본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단을 내려버린 거죠. 하지만 미첼 입장에선 다이앤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다이앤은 딸들에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미첼이 보았을 때 다이앤에게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다 큰 성인들이었고 다 큰 성인들 때문에 본인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바보 같은 짓이었죠. 다이앤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뮤첼은 다이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다이앤은 결국 미첼의 집을 떠나버려요. 한편 캐롤 부부는요. 캐롤이 비비안에게 아주 좋은 약을 하나 받았어요. 요 며칠 남편에게 아무리 그 섹시한 옷을 입고 남편의 그런 뭔가 욕구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해도 계획대로 잘 안 됐잖아요. 개방적인 비비안이 캐롤에게 비아그라라는 약을 하나 줍니다. 캐롤은 이 비아그라를 남편 몰래 그 맥주에다가 슬쩍 타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비아그라를 먹습니다. 남편이 첫 비아그라였어요. 이게 비아그라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서 반응이 오겠죠. 결국 남편이 정말 6달 만에, 퇴직 후 6달 만에 바지가 이렇게 이렇게 좀 텐트가 섰다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럽니다. 캐롤은 절대로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를 사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캐롤은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는데요. 남편은 이런 캐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 싫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몰래 비아그라라는 약을 먹인 거잖아요. 브루스는 심장병도 있는 게 아닌데 이 비아그라를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땠냐고 아내에게 화내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언성은 높아지고 결국 차가 도로에서 흔들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를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캐롤은요, 이 여경찰에게, 그것도 자식 딸뻘인 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비아그라를 먹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내와 작은 언쟁이 있어가지고 차가 흔들렸다며 앞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잖았던 브루스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잠들었는데 비아그라에 벌떡 깨버렸어요. 비아그라 비아그라라는 약이 실제로 또 그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도 듣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임명님. 점잖았던 브루스에게, 젊은 경찰에게, 심지어 여경찰에게 이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이 브루스에겐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이날 캐롤 역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소파에서 자는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캐롤은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에 꽂혀서 내가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루스는 그제서야 자신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브루스가 은퇴를 한 지 한 6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40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브루스는 나의 인생 모두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아직까지 나인 건지조차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브루스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좀 두려웠어요. 결국 브루스는 아내에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으로 캐롤은 브루스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브루스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그를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다이앤은요, 결국 아이들이 사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열린 북클럽은 결국 쫑파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녀들은 어느새 활짝 핀 꽃이 아닌 말린 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창할 것 같았던 그녀들의 사랑도 조금씩 막이 내리고 있었죠. 특히 여기 셰론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 자동차까지 구입하겠다고 했던 셰론도 사실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싶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와 함께 있는 술집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고, 전 남편이 거기다 엄청 어리고 영한, 마치 20대인 친구와 곧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셰론 역시 그 사이트를 잠시 막아둔 상태였죠. 그녀들은 본인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닐까 한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었죠. 바로 비비안. 아서는 비비안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비비안은 사랑에 대해 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후에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비비안은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자꾸 아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비비안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침대에 누구랑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전날 밤 아서가 비비안과 함께 그냥 같이 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게 가능했던 남자는 오로지 아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비안은 더욱더 마음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게 있잖아요. 비비안이 딱 그랬어요. 결국 아서랑 잘 되면은 나중에 아서가 또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날까 무서웠고, 젊은 여자랑 바람난 아서가 자신의 재산을 들고 튀어버릴까봐 또 무서웠죠.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서는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비비안의 옆에서 묵묵히 비비안 자체를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서가 좋아하는 사람은 비비안 그 자체였어요. 본인 때문에 이것저것 달라지고 포기하는 비비안을 보고 싶지 않았죠. 결국 아서는
이 날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비비안은 아서를 너무 잡고 싶었는데 또 이게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진 않아요. 과연 이들의 북클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처럼 그녀들의 중년에도 그레이 같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 제2의 인생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화는 북클럽이었습니다.